잘 모르시는군요. 그때 반대 운동을 하셨던 때라서. 진짜 모쏠이에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러면. 예. 서로 또 파가지고 좋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아빠와 딸! 아빠와 딸이 함께 옛날 텔레비를 보는 즐거운 시간. 딸과 함께 컨텐츠 연대기. 딸과 함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준비가 됐어요, 아빠와? 딸! 아빠! 딸! 예. 보니까 아빠가 딸과 함께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행복합니다. 옛날 얘기를 또 마음껏 할 수 있고. 딸이 그러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그래서 이런 기회아니면 할 시간이 없잖아요. 기회가 없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얼마만큼 좋아하시냐면 굳이 저희가 부탁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또 이름을 지어 오셨어요. 이름이라기보다 예명? 예명. 지금 우리 이름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명학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럼 이수지 씨는 어떤 이름으로 활동하는 게 좋을까요? 초을이라고 졌는데요. 초을, 초가을. 초가을. 봄, 여름, 가을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고 엔터테인먼트로서 여러 재주를 다 가지고 있고 초가을을 맞는 것처럼 새롭고 예. 마음에 쏙 듭니다. 초라 이러면서도 이제 쓰지는 않으실 거죠? 아니, 저 자막으로 지금 넣어주세요. 여기 초울이라고. 초울이. 네네. 그럼 박창규 씨는 어떤 게 어울릴까요? 마음에 왜 더듬어요? 왜 더듬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 아는데 끝물. 아니, 이건 너무. 네. 이제 끝물이라니요. 끝물이 이제 네네. 마지막인가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말씀하신 보고. 것처럼 농작물이나 뭐 해산물이 마지막 결실물이 끝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끝물이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희귀하고 귀하고 그리고 어떻게 겨울로 하면 마지막 잎새 그리고 봄으로 하면 마지막 설경 그런 것처럼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귀하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귀하다. 귀하다. 끝까지 그냥 버티라고. 완성형 뭐 이런 건가요? 완성형이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끝이 나야지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미랄이 돼서 새로운 또 싹을 틔운다 뭐 이런.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것보다 해석이 더 좋아. 좀 더 만들어 봅시다. 자, 좀 더 만들어. 자, 오늘 끝물과 초울이 함께하는. 이상한데 끝물. 놀이동산 어디에? 꿈돌이. 꿈돌아. 대전 엑스포. 야, 1993년도 대전 엑스포 이때의 기억도 생생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접대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수배 중이었나요? 아니. 엑스포 반대 운동을 했어요. 야, 이거 아니 그때 전 세계인의 축제였었고 그때 대전이 들썩들썩했었는데 왜 반대를 하셨어요? 그 93년도에 그 당시에 사회단체에서 그 일을 할 때인데요. 위화감도 조성하고 그 엑스포의 의미가 박람회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다 그 무슨 와가지고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이게 동원을 해서 동원해서 수학여행 수학여행,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저거 한번 개최를 그냥 폼나게 한번 하고 다 공동화되는 시설이 될 거다. 그래서 맞지 않다. 지금 저게 중요한 때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잘 모르시죠? 태어나기도 전 아니에요? 그쵸. 저는 99년생이라서 네. 태어나기 전이죠. 아마 엑스포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닌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냥 하는 소리. 93년도에 예. 저희 아내를 만났거든요. 연관이 있네요. 연관이 있어서 엑스포 때문에 태어났나? 꿈돌이는 알아요? 네, 꿈돌이는 알고 있어요. 저희
그때가 또 꿈돌이 엄청 저희 친구들도 다 알고 있고 꿈돌이 사라졌을 때 저희가 너무 아쉬워했었어요 그때. 대전에 꿈돌이가 사라진다고? 꿈돌이 그러면서. 랜드 때문에. 네 맞아요. 아. 꿈돌이 랜드 때문에. 행사 도우미 분들 그때 엑스포 도우미 분들이시죠. 이때 경쟁률이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또 교육도 다 시켜야 되니까 합숙 훈련을 하면서 그 스테어디스 하시는 분들이 와서 직접 예. 그 CS 교육하시는 분들다가 모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교육을 받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통역과 행사 관리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우아한 여성, 아름다운 여성이라서 도우미 이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도우미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됐죠. 아, 그렇군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때 반대 운동을 하셨던 때라서 뭐라든 뭐. 뭐래도 안 될 거야. 뭐래도 안 돼. 저희 소풍으로 엑스포 갔잖아요 그때. 그럼요. 저희 때는 갔었는데 다른 거보다 저 도우미 누나들이랑 사진 찍고 싶어서 줄 서서 행사에 꽂히라고 할 기다리고, 정도로. 네.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 이런 노래가 있었네. 엑스포 주제곡이었나 봐. 그랬나 봐요. 여기 엑스포장에 최첨단 그 첨단 전자 뭐 상용관들 뭐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선보였죠. 그걸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그 여러 관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여러 관들이 있었죠. 네. 막 그래서 하늘에서 360도 회전하면서 우주도 이렇게 보고 요새 그때 3D가 처음으로 요즘 예, 극장에서는 의자도 흔들리면서 막 그 빗방울도 떨어지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에서 많이 왔어요. 아빠 그때 반대 운동을 하셨지만 가보긴 하셨나 봐요. 한번 그 미리의 시연회 같은 거를 할 때 그 한번 이렇게 가봤던 기억이 방금 났어요. 아 내년이 30주년이에요. 아, 그러네요. 말씀하셨던 아까 3D 그런 관인 것 같아요. 저 다리 완전 익숙하네요. 정보관이었지 저희가. 아 놀이동산인데 여기가 꿈들이 동산? 맞네요. 회전목마 있고 가 있고. 야. 꿈들이 동산은 반대 안 하셨죠? 꿈들이 동산 가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 가족하고는 아니고 혼자. 네.
그러니까 취재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저기 그 기억에 다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못 가보고 못 가봤어요. 네, 저는 못 가봤던 게 아빠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빠 가셨다고 해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가봤는데 바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바이킹이나 청룡열차를 타면 거의 죽음이거든요. 아, 놀이기구를 무서워하셔가지고 안 가셨던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잠깐만, 아빠 바쁘다 오늘. 원래 놀이공원은 연인들과 데이트하러 많이 가잖아요. 같이 간 적 혹시 없어요? 안타깝게 놀이동산은 못 가본 것 같아요. 놀이동산은 아니지만 그럼 남자친구와 데이트는 뭐 한간에 떠들어온 얘기가 예전에 뭐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다 이런 풍문이 있어서 풍문하기를 했잖아요. 모태솔로더라고요. 진짜 못소리예요? 진짜 못소리예요? 야, 노코멘트한 걸로. 예. 아빠의 취재와 조사가 잘못된 걸로. 예.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러면. 예. 서로 또 파가지고 좋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오늘 집에 가면서 엄청 파실 것 같은데. 파지 않고 또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탐문. 탐문 조사로. 예. 취재와 조사가 잘못된 걸로. 예. 딸도 아빠 뭐 취재 현장에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어릴 때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제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취재 현장을 많이 막 오빠랑 저랑 같이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아, 같이. 네. 보육에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끌고 아이고. 네, 뭐 그래서 아빠가 취재할 때 또 제가 이제 같이 취재를 하면서 식당 같은 데를 가면은 아저씨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내장탕 이런 거를 네. 시켜서 먹는데 제가 그래서 편식을 안 하고 지금도 다 잘 먹는 식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경험으로도. 그냥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빠는 놀이기구를 무서워했고 딸은 못소리다. 역시 아, 나 끝물이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춤췄어요. 조금 오래됐어요. 4-5살 때부터 일단 춤췄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춤을 주셔가지고 제가 4살 때 첫 콩쿠르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춤춘 지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20년 아니면 30년 다 된 거네요. 제 나이만큼 거의 췄네요. 네.
단번에 춤을 출 만한 무대가 그 기간 동안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떠한 선생님 밑에 있었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공연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시는 선생님 밑에서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은 편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전공자로만 나와서 바로 졸업하고 개인으로 나갔을 때는 생각보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 들어요. 이제 생일 축하 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자 약간 생일 축하하고 뭐 파티하고 이런 분위기를 관객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 각자가 가진 소중한 물건들 말고도 소중한 어떤 것들로 이제 존재한다는 거를 좀 우리 작품을 보고 이제 삶의 원동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정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은 아주 저에게 특별한 물건이 되어 있습니다. 춤을 추는 무용수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바디가 아닐까 싶어요. 몸이 아프면 일단 모든 게 되지 않으니까 공연을 할 때 잘하고 싶은데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또 그만큼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쉽고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바디가. 네. 무대에서 연결된 느낌이 있구나. 네, 항상 뭐 움직일 때도 서로의 움직임에 대해 에너지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서로 느끼면서 상호작용을 느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직접적으로 신체가 다 있을 때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공간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이 사람의 움직임 질감을 받아서 제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럴 때 연결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번데기라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그거를 재재로 확장시켜서 신체적 움직임에 집중하여 표현했습니다. 안무자분께서 요구하신 거는 조금 더 유기적이고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이뤄내는 과정들을 요구해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자 집중하는 번데기가 깨어나가는 과정 또는 번데기가 서로서로 엉키는 과정들을 표현해보자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번데기의 움직임을 할 때는 무슨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서로 우리 각각의 번데기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번데기의 이렇게 모습, 외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내가 진짜 번데기라면 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을까? 난 답답하려나 아니면 기대하려나? 이런 식으로. 연습할 때 답답한 순간은 언제예요? 제가 이렇게 추는 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가 제일 답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이거 왜 움직이는 거지?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현국 시인입니다. 김춘수 시인 탄생 100주년 은사이신 선생님 문학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학창 시절은 강군이 불렀고 이제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대학에 있을 때는 강교수 이렇게 불렀고 아마 지금 선생님께서 계신다면 나보고 뭐 내 아호, 석파 이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그 아호를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1970년 초반에 찍은 사진인데 이게 자유시 동인들, 그 자유시 동인이 70년대에 선생님 제자 중심으로 결성이 돼서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던 그런 문학 모임이죠. 그리고 다른 사진 한 컷, 이건 선생님 그 말년에 제가 그 인터뷰하러 갔을 때 2박 3일 인터뷰 마치고 헤어지던 그 마지막 뒷모습이에요. 대단히 쓸쓸하죠. 이 사진과 선생님의 그 마지막 작품 그 산뽑기를 하는 게 더 어울리는 지금도 그 풍경 뒷모습이 아련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작품을 갖다 보여드려도 어떤 뭐 반응을 안 하시니까 좀처럼 참 오랫동안 참 선생님 찾아뵙고 애를 태운 그런 기억이 나고 문득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선생님께서 강군 시설연구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게 거길로 뭐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 뭐 연락도 없이 어느 가을에 보니까 그 추천을 해 두셨더라고요. 깜짝 놀란 기억이 있죠. 그 꽃은 뭐 너무 이제 유명한 시여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꽃을 좋아하는 학자들은 달콤한 사랑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해서 안 될 것도 없고. 실제로 그 시는 어떤 사물은 이름을 불러주어야 비로소 존재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하이데가류의 어떤 그 사유의 산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얼마 전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그 빛깔과 향기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하는 그 구절이 저는 더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글쎄 아마 초기에 선생님이 그 꽃에 대한 시들이 많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꽃 이름은 안 나오죠. 그때 아마 그 무렵엔 그 선생님은 장미를 연상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 그 말년에 보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꽃은 부용화예요. 부용화. 그 꽃 이름이 섬세한 아름다움. 아름다움 여인을 상징하는 꽃인데 그 부용화에서 먼저 가신 사모님을 연상해서 늘 부용화에 대한 그 시를 많이 쓰셨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자목련. 자목련인데 그 선생님이 그 경북대 계실 때 내 학창 시절에 선생님 연구실 가는 길 그 정원에 자목련이 있었어요. 촌놈이 이 도시에 와서 대학생활하면서 그 자목련 꽃 참 그 신기하게 바라봤고 그래서 그 자목련이 인상적으로 남고 저도 그래서 우리 시골집에 자목련을 하나 키우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그 인생의 황금기를 대구서 보내셨고 그 가장 중요한 문학 활동, 즉 그 넌센스 포이츄리 하는 그 무의미 시를 그 시도하고 그 작업을 하신 곳도 이 대구이고 또 대구에서 이제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에 계시면서 그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하셨고 또 가장 그 문학적으로 또 교육자적으로 이 애정을 많이 가지고 활동하는 공간이니까 뭐 대구와는 뭐 각별한 인연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셨죠. 그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 동성로에 세르팡 하는 다방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뵈러 갔던 기억이 있죠. 뭐 주로 문학 이야기하고 또 뭐 젊은 날의 고뇌 같은 거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쪽 동촌 유원지에 아침에 산책을 자주 다녔죠. 예. 뭐 그런 세상 이야기, 문학 이야기, 뭐 사건을 많이 나눴죠. 지금쯤. 그래 지금 뭐 선생님 저 하늘나라에서 아마 시를 쓰시겠죠. 내 추측컨대 그 하늘나라에서 만난 사모님을 소재로 사모님을 위해서 시를 쓰고 또 사모님에게 그 시를 다정하게 읽어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샤가레 마을에 내리는 눈, 샤가레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바르르 뜨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가레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가레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밤의 안악들은 그해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그 샤갈 하는 이름이 대단히 부드럽죠. 또 샤갈 그림이 파스텔 톤으로 대단히 몽환적이고 부드럽잖아요. 그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렇게 읽으면 대단히 이국적인 느낌이 들고 또 그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그 선생님 시 속의 이야기가 벅동화적이고 몽환적이어서 이 샤갈의 그 그림과 잘 매칭이 되는 그런 작품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시를 처음 봤을 때 가장 이렇게 좀 뜨끔하게 충격적으로 왔던 부분은 첫 구절이에요.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도 눈이 내린다, 3월에 눈이 내린다는 이 구절. 그 구절이 너무 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 문학 청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충격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고 난 뒤에 제가 3월에 내리는 눈은 뜨겁다라는 시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 탄생 100주년 참 기념비적인 해인데 제게는 선생님 체온이 더 가깝게 느껴져서 좀 그리운 마음이 크고 또 우리 독자들 또 대구 시민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일반인들에게는 한 하늘 밑을 살고 갔던 그 위대한 그 시인의 삶을 오래 기억하고 또 그 작품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이 좀 풍요롭고 아름답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100주년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승으로서 김춘수 선생님, 자상하셨던 분, 또 시인으로서 선생님은 대단히 고고하셨던 분, 또 한 인간으로서 김춘수 선생님은 대단히 고독하셨던 분, 이 세상과 잘 타협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기억이 되죠.
고무처럼 잘 꾸미셨다. 와, 정말 잘 꾸며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너무 예쁘다. 오늘 찾아볼 나무는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크기가 엄청납니다. 깜짝 놀랄걸요. 정말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한 번도 얼마나 아니고 큰데요? 최소한 3번은 놀라요. 와, 놀랄 진짜? 와, 진짜 크다. 와, 나이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오, 진짜 크다. 나이가 진짜 한 몇백 년 된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오늘 물로 쓰게 돼요. 너무 다 보려니까. 야타막한 산자락 사이 편안한 땅에 자리 잡은 이 모가나무는 키 9m에 가지폭 4.5m, 가슴 높이 둘레는 무려 4.3m이며 수령은 450년 정도 추정됩니다. 보시다시피 굵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서 수세가 건전할 뿐 아니라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어령 충익사 모가나무보다 더 크고 국내에 하나뿐인 천년기념물인 청주 연제리 모가나무보다 더 큰 크기를 자랑하는 나라의 어떤 모가나무입니다. 한 12년 전에 이 노거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소문을 좀 하고 있는 중에 지인분이 그래 이제 나무가 있는 곳을 알려줘가지고 한번 갔더만은 처음에 가니까 너무 악조건에 있는 나무가 돼가지고 종종 회장님하고 그래 협의를 해가지고 몇 달 동안에 자주 갔어요. 아무 이야기가 없을 때에도 이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주위에 나무 다 비고 속에 있는 나무 비고 그래가지고 한 3년 기다린 것 같아요. 운송 과정에서 묶어야 되잖아요. 그런 압착을 가하면은 이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죠. 꽃이든 수행이든 볼거리가 되는 나무는 조갱수라 하고 과육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과수라고 합니다. 모가나무는 꽃도 아름답고 수피도 독특해서 조갱수이기는 하지만 큰 열매를 가지고 있음에도 과수에는 들지 않는 나무입니다. 깊고 진한 향기가 있어서 모가를 주로 차로 마시기 때문이죠. 선생님, 향이 너무 좋은데 정말 돌덩이처럼 단단하네요. 단단해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공덕을 많이 쌓은 스님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가운데 무서운 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서 간센보살을 외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치 다리가에 있던 모가나무에서 모가가 툭 뱀 머리 위에 떨어졌어. 뱀이 다시 다리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스님이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가나무의 모가를 성인을 보호해주는 열매라 해서 호성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공기도 좋고. 딱 진짜 차 한잔 마시면 너무 좋겠어요. 모가 향기에 취해요. 모가가 진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 우리가 모가나무 하면 흔히 이제 맛과 향과 그다음에 그 모양이 이제 3가지 놀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모가나무는
익으면 익을수록 나무에 달린 참외라고 이제 흔히들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나무를 보니까 정말 실감나게 그걸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큰 나무는 내 생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령이 몇백 년의 나무가 아직도 열매가 계속 이렇게 매년 많이 노란 열매가 달린다 하는 것은 이 엄청난 그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나무가 지금처럼 향후 500년, 1000년 동안에 나무가 생존하는 한 이렇게 노란 열매가 탐스럽게 계속 열렸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창녕 성사리 모가나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크기와 옮겨 심은 노구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함은 지역의 자랑이자 희소성 높은 생물자원이라 여겨집니다. 이 좋은 땅에 이주해와서 나무 주인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만수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로부터 먼 조선시대에는 서산대사와 지금 현재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기가 다 모이는 이곳에 수양을 하는 그런 수양터로 유명합니다. 우리 지리산의 8대 중에서 금대, 마적대, 세신대 이 세 곳이 우리 함량의 행정에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 금대가 가장 느르게, 즉 대라는 거는 좋은 전기가 다 응집하는 곳입니다. 이 세 곳 중에서 이 금대암이 가장 느른 터이기 때문에 신라 태종 3년 행우조사가 그 풍수적인 터 때문에 이곳에서 금대암을 창건하였습니다. 제가 높이 어떻게 너무 멀어요, 선생님. 멀고 높고. 네. 저 나무인가요, 선생님? 와. 오. 멀고 높은데 더 높은 전나무를 보게 됩니다. 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네요. 사진으로 볼 땐 정말 왜소해 보였는데. 와. 이렇게 하늘을 향해 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너무 멋져요. 와. 600살 되었다는데 그 기상이 네. 아주 당당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널푸른 큰 키나무로 보통 25m 정도 높이로 자라는데 금대암 전나무는 높이 40m, 둘레가 약 3.1m로 현존하는 전나무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오래된 나무로 평가됩니다. 특히 해발 630m 산중에서 자라면서 바람과 낙뢰의 위험을 이겨내고 600년 오랜 세월을 살아온 모습이 장엄하고 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전나무는 짠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나무의 수액이 쩍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지가 화려하게 뻗어나가지도 않고 또 줄기가 굽어 자라지도 않으면서 고추 서서 높이 자라는 특징 때문에 과거에는 사찰이나 향교 같은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나 대들보 목재로 쓰여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구상나무나 가문비 나무와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장 인기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전나무였습니다. 소나무과 나무들은 얼핏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잎 개수를 보는 겁니다. 소나무는 길고 가는 잎 2개가 묶여져 나고 전나무는 굵은 가지에 짧고 빳빳한 잎이 하나씩 나죠. 또 솔방울의 모양도 차이가 있는데요. 전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무 솔방울과 달리 가지에 매달려서 나고 또 떨어질 때도 솔방울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중심축은 두고 실팸과 종자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전나무 아래에서 전나무 솔방울을 만나기 힘든 것도 특징입니다.